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편심축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축을 그리기 위해서 선을 선택하시고 임의의 위치에 다음과 같이 선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전체 길이는 150이 되고 이 원점이 들어가는 위치는 19와 20이 들어가 있는 곳을 원점의 위치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로 이 선의 끝점과 원점까지의 거리를 39라고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이 해당하는 선의 전체 길이를 15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일치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선과 원점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일치를 시켜주시고 선의 종류는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 기능을 선택하고 이 선의 끝점에서 임의의 위치로 다음과 같이 축의 일반적인 형상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려지고 나면 우선 축지름이 20이 되는 곳을 보면 중심선과 이 선까지의 간격을 2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선의 길이는 19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지름 23이라고 입력을 하고 선의 길이는 6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은 앞에 있는 선과 동일한 치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 선상으로 되어 있고 선의 길이만 35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면 축지름이 15, 15의 치수를 입력하고 나서 길이 값은 20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터 나사 10mm가 들어가 있어서 이 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1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일반적인 축의 형상은 이와 같이 그려지지만 지금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나사 틈새라고 하는 부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규격집에서 보면 8번 페이지에 나사 틈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나사를 1.25의 나사는 이 해당하는 지름에서 2mm의 치수를 빼주고 G1이라고 하는 값은 숫자 2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수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성이 된 도면에서 선을 이용해서 이 위치에서부터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고 불완전 나사부는 축선에 대해서 30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자르기를 이용해서 다음같이 선의 형상을 먼저 잘라주시고 해당하는 G1의 값을 2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나사가 미터 나사 10mm이기 때문에 10에서 2를 빼면 이 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 치수는 지름이 8로 나와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불완전 나사부는 축선에 대해서 30도가 기울어져 있는 선이기 때문에 이 선과 이 선을 이용해서 각도가 30도가 되는 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나사 틈새가 완료가 되고 나면 스케치 마무리, 회전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축의 형상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래 도면으로 와서 편심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스케치로 XY 평면을 기준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하는 원점에서 XZ라고 하는 평면에 19에서 20만큼 떨어진 위치에 다음과 같이 평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선택하고 나면 Z축의 방향을 키온과 같은 방향을 정할 거기 때문에 회전을 시켜서 Z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게 해주고 원의 형상을 그리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원의 크기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밑에 부분이 이 해당하는 축과 접해 있는 부분이어서 이 축의 외관의 형상과 지금 그려져 있는 선을 마우스를 클릭해서 접선으로 이어주게 됩니다. 수직을 이용해서 이 원점과
이 원의 중심 포인트를 수직으로 이어주시고 해당하는 원의 지름 29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심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을 하시고 스케치 마무리, 돌출, 이 원의 테두리 선을 선택하고 나서 길이 값은 2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편심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Z축 방향을 위로 올려주기 위해서 현재 뷰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뷰의 맞춤을 선택해서 뷰의 방향을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못따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거리값 1, 대칭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 그 다음 앞의 모서리를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챔퍼가 들어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앞나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작업할 때는 스레드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고 바깥쪽에 들어가 있는 형상을 작업할 때는 코일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구멍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구멍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나사가 들어가 있는 자리를 선택해 주시고 ISO 메트릭 프로파일 미터 나사 4mm 피치의 간격은 0.5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를 봤더니 해당하는 깊이 치수는 10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드릴이 들어가 있는 나사부까지의 간격은 13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면을 찍고 모서리, 테두리를 선택하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 다음과 같이 앞나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나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코일로 작업하기 위해서 스케치 평면을 X, Z 평면을 선택하고 새 스케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럼 수나사부를 그리기 위해서 해당하는 모양을 다음과 같이 삼각형의 형상을 먼저 그려주시고 이 선에서부터 여기에 중간점까지의 위치를 설정한 후 해당하는 윗선은 수평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주시고 수직으로 되어 있는 구속 조건을 누워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축선에서 이 삼각형이 들어가 있는 곳까지의 간격을 2mm의 여유값을 주고 나서 이 나사는 60도 삼각나사로 되어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60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 피치 값을 선택하게 되는데 피치 값은 1.25라고 하는 값을 선택해도 되지만 지금은 이 피치 값을 1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러한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지고 나면 H라고 하는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규격집 4번 페이지에 보면 미터 가는 나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면 피치가 1인 간격으로 작업을 해주고 H라고 하는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선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수나사는 해당하는 삼각형에서 2미의 위치에 다음과 같이 선을 긋고 2미의 위치에 다음과 같이 선을 긋고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밑에 형상의 선을 잘라주시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선은 구성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업이 되고 나면 이 윗선에서 여기까지의 간격은 이 H라고 하는 값 나누기 8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간격은 피치가 1이기 때문에 0.541이라고 하는 H1의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3점 호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 선의 끝점과 2미의 위치에 호를 그려주게 됩니다. 이때 접선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선과 이 호의 위치를 접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작업이 된 거는 형상 투영 중 절단 모서리 투영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동일선상 이 해당하는 끝선과 8분의 H가 해당이 되는 이 선을 선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위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
코일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면 삼각형이 들어가 있는 형상을 선택해주고 축의 방향은 X축 방향 선택해주시고 회전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이 들어가게 될 텐데 피치 값을 1로 선택을 하고 해당하는 거리 값은 나사 틈새가 들어가 있는 곳까지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길이가 한 15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백이라고 하는 작업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 다음과 같이 수나사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막혀있는 형상이 보이시기 때문에 스케치라고 하는 기능에서 해당하는 면을 클릭하시고 스케치 마무리, 돌출, 이 형상을 백이라고 하는 작업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형상을 해주게 됩니다. 앞쪽에 들어가 있는 거는 콜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매핑 기능을 쓴 거고 이때는 콜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나사의 모양이 파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이제 키홈 자리를 그려볼 텐데 이 키홈 자리가 들어가 있는 건 원의 지름이 축의 지름이 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번 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평행키가 들어가 있고 평행키가 보이고 그 평행키 중에 축의 지름이 15이기 때문에 15에서 12에 해당하는 이 부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작업 평면을 먼저 만들어 보면 이 해당하는 평면을 XY 평면을 먼저 선택하고 평면 기능을 선택해서 이 축에 해당하는 윗면을 선택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작업 평면이 생기게 됩니다. 스케치 기능을 이용해서 이 새로운 평면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사각형 그리기에 들어가면 슬롯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할 때 임의의 위치에서 임의의 위치로 다음과 같이 키움 자리를 먼저 그려주게 됩니다. 다시 원래 도면으로 가서 보면 이 선의 모서리 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3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중심에서 이 중심까지의 간격은 9라고 하는 치수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키의 폭은 5라고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5라고 하는 값을 입력해주고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선의 가운데 있는 점과 이 원점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일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수평 구속 조건이 성립을 하고 나면 스케치 마무리, T1의 깊이 치수를 보면 3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서 돌출, 빼기, 깊이는 3이라고 설정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 다음과 같이 키움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업 평면은 가시성을 꺼서 다음과 같이 숨겨주시면 되고 다음 작업을 보면 여기 부위는 오일실이 들어가 있는 자리의 형태가 파져 있습니다. 이때 오일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면 21번 페이지에 오일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구멍을 파야 될 게 아니라 축에 해당하는 부위를 그리기 때문에 스케치 평면 중 XZ 평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업이 되고 나면 절단 모서리 투영을 눌러서 해당하는 외곽의 테두리 선을 따시고 선을 이용해서 임의적으로 이와 같이 삼각형의 형상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려지고 나면 축지름이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D1의 값이 20이 되는 치수를 찾고 D2가 해당하는 치수인 17.7을 찾으면 됩니다. 선을 이용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임의적으로 선을 그어 놓고 이 선은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고 치수를 이용해서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간격을 17.7이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해당하는 각도는 30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선과 이 선을 이용해 각도가 30도가 되는 선을 만들어 주시고 이 위에 있는 형상은 축보다 큰 형상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형상을 선택하시고 축을 선택한 후 빼기라고 하는 작업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하면 오일실이 들어가는
축의 부위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둥글기를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는 R값은 0.5보다 크거나 같으면이기 때문에 못깎기라고 하는 기능에서 0.5라고 입력하고 해당하는 모서리와 해당하는 모서리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편심축에 대한 모델링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부품에서, 도구에서, 모양에서 해당하는 형태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시켜주시고 문서에 가서 단위에 가서 질량에 가서 g이라고 하는 단위로 변경을 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모델링이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편심축 모델링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